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그대길 2부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죠.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로마니 신과 안드레이 레시프가 함께 지은 그림 동화책 론도의 노래인데요. 우연히 이 동화를 접하고 이 권은 혼자 읽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더 이상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으로부터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짝거리는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론도는 특별한 마을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빛을 엮어 만든 것처럼 공기가 투명하고 맑았지요. 론도에 사는 이들은 행복했어요. 꽃이 가득한 정원과 공원을 가꾸고 신기한 모양의 집을 지었죠. 새들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었죠. 단코와 지르카와 파비안도 론도를 정말 사랑했어요. 론도에서 이 세 친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론도는 멋진 꽃들로 유명했어요. 론도 사람들은 광장에 있는 커다란 온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이 온실은 먼 곳에서 온 희귀한 꽃들로 가득했어요. 놀랍게도 이 꽃들은 노래를 할 수 있었답니다. 아주 평범한 날이었어요. 모두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단코와 파비아는 여행에서 방금 돌아온 지르카와 마주 앉았어요. 지르카는 재밌는 이야기와 그림들을 잔뜩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꽃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론도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죠. 론도에 전쟁이 들이닥쳤어요. 론도 사람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타난 거예요. 우르르릉, 드르르 무서운 소리를 내며 전쟁은 마을로 다가왔어요. 집들이 부서졌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말 끔찍한 것은 전쟁이 길을 따라 심어놓은 검은 꽃과 가시도 친 풀이었어요.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향기도 없는 검은 꽃들이 순식간에 온 땅을 뒤엎었어요. 빽빽한 가시덤불, 해를 가렸죠. 햇살을 받지 못한 론도의 꽃들은 그 아름다운 빛깔을 잃고 병들어 갔어요. 론도의 꽃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답니다. 그림 동화책 론도의 노래는요,
2014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을 계기로 로마나 로마니신과 아드레 레시프가 함께 쓴 작품입니다. 꽃들도 노래를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서로 어우러져 사는 론도라는 예쁜 마을에 전쟁이 나타났다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전쟁 앞에 론도 사람들과 이 마을에 아주 네, 뭐라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세 명이죠. 단코, 지르카, 파비안. 네, 이 세 명은 도대체 전쟁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처음에는 전쟁을 일으킨 이들과 똑같은 방법을 써서 대응하려고 했다고 해요. 단코는요, 전쟁의 심장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근데 헛수고였어요. 왜냐고요? 전쟁에게는 심장이 없었대요. 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 가져다가 잠시 심장에 대보실래요? 콩닥, 콩닥. 따뜻하게 뛰고 있죠. 그런데 이 심장이 없대요. 그런 존재가 있네요, 세상에. 거리는 완전히 비어가고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전쟁이 흘리고 간 시커먼 자리에 끔찍한 가시 덤불들, 가시꽃들이 계속 자라났어요. 전쟁의 폐허로 죽어가는 론도 마을. 이 마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론도 마을은 이대로 전쟁이 심은 끔찍한 가시꽃 덤불에 덮여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단코는 남은 꽃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단코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페달을 밟았어요. 자전거 앞에 달린 전구에서 빛이 새어나오면서 어둠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페달을 힘껏 밟을수록 빛은 더 점점 강해졌답니다. 단코는 론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1절이 끝나자 꽃 한 송이가 머리를 들고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꽃도, 세 번째 꽃도. 곧 10송이도 넘는 꽃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전쟁을 향한 빗줄기가 환히 뻗어나갔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뻥뻥 터지고 철커덕대며 쉭쉭거리던 사냥 기계가 얼어붙은 듯 멈춘 거예요. 꽃들의 노래만 조용히 들려왔답니다. 단코는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전쟁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두려워한다는 거려. 아주 약한 빛으로도 어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려. 전쟁을 멈추려면 빛을 만드는 기계가 필요했어요. 새 친구는 바로 일을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마을 광장은 개미들이 바쁘게 일하는 개미집처럼 보였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빛의 기계가 완성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수백 개의 페달과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돌면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밝은 빛이 앞을 향해 뻗어나갔고 새 친구와 마을 사람들은 꽃들과 함께 론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밝고 환한 빛을 받은 사냥기계가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빛이 강해지고 노랫소리가 커지면서 전쟁은 빠르게 뒷걸음질을 쳤죠. 검은 꽃들과 가시덤불과 더움도 함께 사라졌어요. 드디어 어둠은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어요. 마침내 이긴 거예요. 결국은 론도 마을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제가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이렇게 책 읽어드리면서 사이사이 틈틈이 제가 오늘 굉장히 바빴습니다. 유튜브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는 그림 동화책의 화면을 계속 책을 넘겨드렸어요. 그림 같이 보고 계시죠? 그림이 참 예쁘죠?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네, 눈에는 눈, 칼에는 칼. 이렇게 힘 대 힘으로 맞섰나요? 아니었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론도 마을 사람들은요, 다만 함께 노래를 했다고 하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게 그렇게 힘이 있는 건가요? 저는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말년이 되면은 경북 청도 운문사 근처의 마을에서 청도 반시나 말리면서 운문사 강원 학인 스님들이 천상의 화음으로 들려주시는 예불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고 싶다고. 제가 운문사 강원에 다닐 때 많이 힘이 들다가도 이렇게 탁 회복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시간이었는데 대중화합을 볼 수 있는 그 척도 중에 하나가 그 대중들이 함께 내는 연불 소리거든요.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예불을 하거나 대중의식을 할 때 단지 소리를 따라 외거나 하지 말고 소리와 곡조를 대중과 함께 고르지 않게 하지 않는 것. 즉, 늘 이렇게 조화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때 만약에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속도만, 자기 어투만 계속 떠들어댄다면, 강요한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뜻입니다. 서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에는 내 방식이나 내 속도만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조화로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그런 노래를, 그런 연부를 들려줄 수 있게 되죠. 그런 소리 들으면은 저절로 듣기만 해도 치유가 되죠.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림 동화책 론도의 노래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하네요. 전쟁을 떨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게시판 글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의견 지금 한번 만나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김정경님은 또 선생님이셔서 또 역시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고운 손길로 그림책 살뜰한 마음으로 넘겨가며 평화로운 음성으로 읽어주시는 그림책 잘 들었어요. 별로 고운 손길은 아닌데 잘 봐주셨네요. 함께 부르는 노래와 빛이 자전거 페달 밟아서 비추는 빛이 평화로 가다니. 우와, 아이유 노래 따라 부르는데 빵 터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반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 오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아야겠네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모든 정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경님 말씀처럼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리고 HG 리님, 아마 이혜진님이 아닐까 저의 추측인데 네. 그냥 이렇게 쓰셨어요. 콩닥 콩닥 심장. 범윤아님, 마침내 이긴 거예요. 환희롭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카카오 스토리에 미리 올려드렸는데 영란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론도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 단코처럼 아주 지혜로운 발상을 해야 되는데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거창해서 지구촌의 인류들이 마음을 모아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소로 가족을 대하듯이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한순간의 평화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신영선님은 보통 전쟁은 강자가 무력으로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같이 무력으로 대응하게 되면 약자는 피해자가 되어 상처를 입게 되죠.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평화로 시작해서 개개인이 모인 함께가 노력한다면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요? 비록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화합과 반성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강자 앞에서 론도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와, 이렇게 또 진단을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론도의 노래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많은 음악인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만의 론도의 노래를 작곡해 주시면 또 작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창한 이 평화도 눈앞에 가까이 있는 일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음 챙김하면서 사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의 아픔이 깊숙한 집단 무의식으로 뿌리 깊게 남겨져 있죠. 올해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론도 마을 사람들 깊은 내면에도 전쟁이 지나가고 난 뒤에 슬픈 기억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 세 친구도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림을 보면. 그 베트남전 이후에 틱나탄 스님께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셨죠. 특히 동족끼리 살상을 치른 이후에는 그 갈등과 상처 치유의 숙제가 아주 한무더기 있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제주도의 그 아름답던 강정마을 아시죠? 거기 공동체 사람들 사이가 막 벌어지고 구럼비 바위도 파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거기 평화행진에 잠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러 인권단체와 환경단체가 함께 피켓을 들고 함께 했던 그 포스터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무기를 만들면 쓰고 싶어진다. Peace is the way. 평화가 길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전쟁이 책임도 안 지고 던지고 간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